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제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고율배합과 저율배합, 과자 반죽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말들이 뭐 고율배합이라든지 저율배합이란 말들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쉽게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자, 배합률에 따른 반죽의 상태의 비교예요. 자, 이제 이거는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을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믹싱을 계속해요. 히퍼를 가지고 이제 믹싱하는 사이에 안에 공기가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본 상황 판단을 하는 건데요. 고율배합에는요,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저율배합엔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그 비중이 뭐냐면은 제과에서는 비중하고 그 온도가 가장 이제 중요하긴 하는데, 비중은 물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를 공기가 반죽 안에 공기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시는 건데요. 고율배합은 비중이 낮게 나오고 저율배합은 비중이 높게 나오고, 또 화학 팽창제 사용을 이럴 고율배합일 때는 좀 줄이셔야 되고 저율배합일 때는 좀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고율배합은 온도가 낮게 하셔야 되고 저율배합은 높인다 나와 있는데, 고율배합하고 저율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그 배합률에 따른 굵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고율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우실 때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는 거를 오버베이킹이라고 해요. 자, 저온에서 낮은 온도에서 조금 오래 굽는 거를 오버베이킹이라고 하고요. 저율배합은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굽는 거를 언더베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의 차이점이에요. 설탕 사용량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많아요. 뭐가? 고율배합이 설탕 사용량이 많아요. 그리고 전체 액체가 설탕량보다 많고, 또 고율배합은 당연히 설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신선도가 높습니다.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좀 부드럽고, 만들면 또 부드러움이 지속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습니다. 저장성도 좋고, 이거는 반죽형 반죽에만 적용이 되는 고율배합이라고 저율배합이라 그런 말은 반죽형 반죽에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뭐가 많다? 자, 설탕하고 밀가루를 비교했을 때 설탕 사용량이 많다. 설탕 사용이 많은 당연히 뭐가 나와요? 당연히 신선도가 높고, 또 부드럽고 저장성도 좋고, 여기는 반죽형 반죽에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반죽형 반죽법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앞에서도 잠깐씩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자, 대표적으로는 크림법이 속해져 있는데요. 크림법이 속해져 있는데, 크림법과 유화성을 갖고 있는 유지를 많은 양 사용하면서 기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버터나 마가린을 많이 사용했어요. 마가린을 많이 사용해서 휘핑을 한 다음에 공기를 집어넣고, 공기를 잘 안 들어가면 화학 팽창제를 위해서 조금 더 부풀리는 거, 이거를 반죽형 반죽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밀가루라든지 유지가 설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 반죽형 반죽은 밀가루하고 계란 중에서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간 거, 그리고 유지의 사용량이 많아서 완제품의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 계란 사용량이 적어서 비중이 높게 나와요. 그리고 식감이 좀 먹었을 때 좀 무겁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제품으로 얘기하자면요, 파운드 케이크, 머핀, 마들렌, 바움쿠헨 이런 종류가 있어요. 자, 제가 만들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반죽형 반죽. 자, 브랜딩법이에요. 자, 그 중에
반죽형 반죽 중에 브랜딩법하고 크림법이 있어요. 먼저 브랜딩법이에요.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기름하고 밀가루를 같이 섞어요. 같이 섞어서 그 믹싱기에 놓고서 이렇게 돌립니다. 많이 높은 단에서 고속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저속으로 살살 저어줘요. 어떻게? 파슬파슬하게 혼합한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넣는 겁니다. 건조 재료와 액체 재료를 넣는 방법인데요. 브랜딩법으로 하는 방법은 데블스 푸드케이크 딱 하나 있어요. 데블스 푸드케이크. 우리가 만드는 데블스 푸드케이크. 이 데블스라는 말은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로 작은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어졌냐면요. 제품에 그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갔거든요.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싹 갈라보고 이렇게 쫙 보면은 되게 속이 시커멓게 나와요. 그래서 데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데블스 푸드케이크. 그러면 이제 이 브랜딩법에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유지의 밀가루 브랜딩법이죠. 그다음에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러면은 물어보는 문제가 브랜딩법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필기 시험에서는 유지 밀가루 기억하시고 실기에서도 그 데블스 푸드케이크 요 제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크림법이에요. 우리가 과자를 만들 때 크림법 반죽형 반죽 중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크림법. 자, 유지에 자 볼에다가 기름, 버터나 마가린을 넣고서 히터로 막 돌려요. 돌리면 안에 부피가 막 늘어나요. 공기가 들어가서. 자, 유지에 처음에 이제 여기에 유지에 설탕을 집어넣어요. 설탕을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거품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 넣으시는데요. 설탕을 넣고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에 계란을 나누어 부드러운 상태, 어떤 상태? 크림 상태로 만든 다음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가루를 넣습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부피. 자, 계속 돌렸어요. 히터로 계속 돌려서 처음에는 무게는 같아요. 부피하고 같은데 이만했던 게 이렇게 커져 있어요. 뭐가 우선이냐? 부피가 우선이에요. 부피가 큰 제품을 만들고 보통 저희가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4개 정도 만들거든요. 만들 때 그 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볼 벽에 거의 붙어 있어요. 설탕하고. 그래서 자주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거죠. 긁어주는 거를 스크래핑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래핑을 해서 안쪽으로 좀 모아주셔야 돼요. 자, 1단계법이에요. 자, 1단계법은 유지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반죽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보통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자, 유지의 모든 단계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고요. 이 단계로 만들 수 있는 건 마들렌 기억하시고, 자, 설탕물 반죽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지가 2, 유지에 설탕물 1, 그래서 만든 용액을 넣고 균일하게 잘 섞어서 혼합한 다음에 건조 재료, 마지막에 가루 재료 섞은 다음에 계란을 넣고 반죽하는 방법이 설탕물 반죽법이에요. 이 방법은 계량이 편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거품형 반죽. 자, 계란의 단백질의 기포성과 유화성, 열에 대한 응고성, 그다음에 계란, 전란 있죠? 전란, 흰자, 노른자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자, 전란이 뭐라 그랬어요? 흰자와 노른자를 사용하는 스펀지 반죽. 흰자만 사용하는 거를 머랭 반죽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제품은요, 거품형 반죽 제품은 계란 사용량이 많아요. 계란 사용량이 많아서 저희가 제품을 먹었을 때 굉장히 질긴감이 있어요. 먹었을 때 질긴감. 자, 계란 사용량이 많아서 비중이 낮아요. 비중이 낮고 물에 비해서 비중이 낮고 완제품의 식감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거품형 반죽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스펀지 케이크와 롤 케이크와 카스테라 있어요. 저희가 이거 먹으면 어때요? 굉장히 식감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거품형 반죽 종류에서 공리법, 먼저 공리법. 자, 공리법은 자, 볼에다가 흰자와 노른자, 전란이에요. 전란을 사용해서 휘퍼로 계속 저어요. 거품을 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서 더운 믹싱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더운 믹싱법은 뭐냐면요. 가온법, 중탕법이에요. 겨울철에 추우면요. 여기 이제 물을 넣고서 중탕으로 휘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계란은요. 차가우면요.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해야지만 거품이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더운 믹싱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계란과 설탕을 중탕으로 자, 37에서 43도 외우셔야 되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 데운 다음에 거품을 내야지만 잘 거품이 나는데요. 이제 우리도 이제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게 되면요. 냉장고에 있던 계란을 꺼내서 바로 이렇게 거품을 내잖아요.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계란을 미리 꺼내 놓으시다든지 시간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가온법이라든지 중탕법을 사용하셔서 거품이 잘 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고율 배합에 사용을 하고요. 설탕량이 많은 것에 사용을 하고 기포성이라든지 휘핑 시간이 단축이 돼요. 휘핑 시간. 자, 그리고 설탕이 골고루 잘 녹아요. 그래서 껍질색이 균일하게 나와요. 잘 섞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탕법을 하게 되면은 비린내도 좀 감소가 됩니다. 자, 공리법 중에서 이제 찬 믹싱법이 있는데요. 중탕하지 않고 계란 설탕 넣고 그냥 거품 내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중탕하는 거는 밑에다가 물을 끓여서 하는 방법이고 반죽의 온도를 맞추는 방법이고 요거는 하지 않고 그냥 계란에다 그냥 설탕 딱 부어 놓는 거. 이거를 찬 믹싱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변리법이에요. 공리법은 전란을 사용했고요. 변리법은 흰자하고 노른자를 따로 거품을 내서 섞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른자에다가 설탕 A에 큰 볼에 넣고 아이보리색이 날 때까지 믹싱을 하셔야 돼요. 믹싱을 노른자도 믹싱을 하고 흰자도 믹싱을 하고 어떤 색깔 아이보리색이 날 때까지 믹싱을 하셔야 돼요. 설탕이 한 번에 이렇게 나오면은 반을 나누셔서 노른자에다가 흰자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중간 피크의 머랭을 만든다 그랬는데 보통 흰자에 그 머랭을 내실 때는요 보통 85에서 90% 정도 머랭을 내셔야 되고요. 설탕 B에다가 이쪽에 노른자에 설탕 넣은 곳에다가 머랭을 3분의 1을 넣고 나머지 머랭을 3분의 1씩 따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방법이 변리법이에요. 변리법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노른자 따로 흰자 따로 거품을 낸 다음에 마지막에 섞는 방법을 변리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제누아즈법이에요. 제누아즈법이 뭐냐면은 특이한 점은 공리법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뭐가 들어갔냐면요. 마지막에 유지가 들어갔어요. 기름이 들어갔어요. 자, 스펀지 케이크에 유지를 첨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유지는 마찬가지로 그냥 차가운 상태로 딱 넣어버리면요. 그 버터라든지 그게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에서 60도 이상으로 중탕을 해서 반죽의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머랭입니다. 자, 머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흰자에 설탕을 넣고 거품을 낸 반죽인데요. 보통 중간 단으로 중속을 위주로 작동을 하고요. 머랭을 만약 빨리 고속으로 하게 되면요. 30초 이하로 멈추셔야 되고요. 중속 위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기포가 좀 치밀하게 나와야 돼요. 기포가 아주 자글자글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뜻이에요. 자, 머랭으로는요. 동물이라든지 꽃, 인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우리가 이제 샌드용으로 크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시퐁법이에요. 시퐁법. 자,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품이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식감과 질감을 제공하고, 자, 가장 중요한 점, 흰자와 노른자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은 뭐와 같다? 변리법과 같다. 노른자는 거품을 내지 않고 흰자의 거품으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부피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단답식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 중에 파이나 퍼프 페이스트리는 무엇에 의한 팽창인가? 저번에 공부했죠. 유지에 의한 팽창이에요. 자, 유지와 설탕을 섞는 방법으로 부피가 우선으로 만드는 건 뭐라고요? 부피 크림법. 자, 유지에 밀가루를 넣고 믹싱하고 유지에 의해서 밀가루가 피복이 되도록 한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투입하는 방법. 자, 유연감입니다. 유연감. 우선으로 하는 방법은 블렌딩법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자주 출제되는 것만 제가 단답식으로 달아놨어요. 자, 가온법이 뭐예요? 중탕법이죠. 자, 믹싱하면서 단단한 공기 포집으로 기공이 거칠거칠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온법, 중탕법으로 만약 온도가 높아지면요. 그 안에 공기 포집으로 인해서 되게 기공이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중탕법으로 믹싱을 하면 단단한 공기 포집으로 기공이 거칠거칠하게 나온다. 자, 반죽형 케이크 안에는 크림법과 블렌딩법이 있는데요. 보통 비중이 0.8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0.8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높기 때문에 자, 뭐를 사용하나요? 화학적 팽창제를 사용해서 제품의 부피를 높입니다. 자, 거품형 케이크는 반죽을 믹싱할 때 가장 적당한 믹싱법을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요. 자, 믹싱기가 있어요. 자, 안에 달걀을 계속 거품을 내는데요. 처음에는요. 자, 1단, 저속, 중속, 고속, 저속이에요. 처음에 1단, 2단, 3단. 저속이면 낮은 단계. 조금 중간에 고속이면 좀 세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거품을 돌리신 다음에 여기까지 작업을 완료를 하시게 되면요. 오븐에 들어갔을 때 부피가 확 그냥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속으로 조금 어느 정도 기포를 안정 단계로 만드셔야지만 오븐에서 구워져 나왔을 때 부피가 확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실기시험을 볼 때나 빵이라든지 과자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고율배합과 저율배합, 과자 반죽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이 어려우시다고요? 네.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은 저희가 배운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